자, 이제는 이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이혼에 대한 것도 내용이 꽤 재밌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혼은 상고시대나 삼국시대에는 그 이혼의 풍습이 분명하지가 않다. 고려시대에 와서 불량한 처에 한해서 부득이 이혼할 것을 허락했을 뿐이다. 그러다가 이조, 조선시대의 최후 법전인 형법대전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성문법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제 578조, 그러니까 578조죠. 처첩이 좌계사항, 저항,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아래 항목 이런 뜻입니다. 처와 첩이 아래 항목, 즉 좌계 저항의 소범, 그러니까 아래의 어떤 항목에 위반한 것 이런 뜻입니다. 처첩이 좌계 저항의 소범이 일무한 경우에, 그러니까 처와 첩이 아래에 정해놓은 규정에 위반됨이 전혀 없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 그 아내를 내보냈다라고 하면 부는 태 80대를 맞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태 80이면 저항을, 그러니까 아래 항목을 수범하였으나, 즉 위반하였으나, 그러니까 처와 첩이 아래의 항목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쫓아보내면 남편이 두들겨 맞는다 이런 뜻이고, 그런데 처와 첩이 아래의 항목을 위반했더라도 부모의 상을 역용하였거나, 그러니까 부모의 그 장례를 함께 지냈거나, 자녀가 유하거나, 취시 빈천하고 취후 부귀하거나, 취시 빈천하고 취후 부귀하거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혼할 때는 가난했는데 취후, 그러니까 나중에 부귀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귀할 바에 무한 자, 이건 돌아갈 곳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자를 내보낸 자는 태 40에 처하고 살게 한다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아래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쫓아보내면 남편 두들겨 맞고, 그런데 아래 항목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부모의 상을 함께 하거나 돌아갈 곳이 없거나 자녀가 있거나 처음에는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거나, 이런 경우에 위반하더라도 못 내본다는 거죠. 위반하더라도 내보내면 맞으니까. 자, 그러면 아래의 항목이 어떤 건가? 부의 조부모, 또 부모에게 불순한 자,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나 그 윗대에 굉장히 불손하게 한 처첩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다은하여 족척에 싫어하게 한 자, 그냥 말이 많은 것만으로는 못 내보내요. 그 말이 많아서 그 인척에게 엄청 좀 문제를 일으킨 사람 이런 뜻이고, 음행이 유한 자, 절도한 자, 전염하는 악질이 유한 자, 이 처첩이 이럴 경우에는 내보내도 되는데, 아까처럼 여러 가지 사유가 걸렸을 때는 못 내보내 이런 뜻이겠죠. 아무리 음행이 유해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못 쫓아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는 578조였는데 이제는 579조입니다. 처첩이 좌계 저항에 소범이 있는데, 그러니까 처와 첩이 아래 항목에서 위반한 게 있는데, 그런데 남편이 이의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은 100대 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79조는 처와 첩이 처첩이 아래 항목을 위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데리고 살게 되면 그때는 남편을 두들 패고 이혼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뭔가? 첫 번째, 부를 모해 혹은 구타한 자, 즉 남편을 모해하거나 두들 팬 여자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의 기친 이상 존장, 그 다음에 외조 부모를 구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처와 첩이 남편의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및 그 이상의 직계 존속하고, 거기다가 외조 부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혼하지 않으면 남자를 100대 때리겠다는 뜻이죠. 조면 이상 신을 통간한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시댁 어떤 사람하고 좀 정분이 난 사람, 이런 경우가 되겠죠.
해서 그러면은 반드시 이거는 쫓아내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제580조가 있습니다. 제580조 부가 그 남편이 이 아래의 항목을 위반했는데 그런데 처첩이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하고 같이 살게 되면 그 처첩을 100대 때리겠다 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요 아래 것을 행하면 여자도 이혼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굉장히 강력하죠. 어떤 게 있는가 보겠습니다. 처첩의 조부모, 부모를 때리거나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놈 가끔 있죠. 아내의 그러니까 장인 장모를 때리거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백숙 부모나 또 고나 고모 좀 되겠죠. 외조 부모를 때린 자, 또 다치게 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자가 남편을 야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 여자가 오히려 남자와 같이 살면 여자가 맞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첩에 모를 가늠한 자는 여자는 무조건 내보내 남자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아마 조선시대에 남성도 여성도 모두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혼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점을 오늘날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로 1950년대에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 한번 읽어봅니다. 민주주의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고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구의 이동성으로 인해서 과거의 도덕관념이 파괴됐고 이성 간의 교제의 범위가 넓어지는 동시에 생활 표준이 높아가고 교육이 높아져서 부부 간에 높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게 되고 여성에게도 경제적 자립력을 가지게 됐고 이혼은 죄라고 하는 종교적 신앙이 없어졌고 사회적 지위 향상 운동으로 여성의 사상적인 사상이 바뀌었고 또 이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혼의 증가를 얘기하고 있답니다. 사실은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이혼을 한 사람이 있으면 야 누구 이혼했단다 하면서 그야말로 온 동네에 수근수근 되는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꼭 역으로 욕먹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의 독특한 통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 좀 재밌습니다. 1900년대 초 통계라는데요. 직업별 이혼 가능한 이혼이 자주 일어나는 직업을 통계로 내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당시에 이혼 직업 1위는 행상, 배우, 음악가, 의사, 속기사 요런 종류의 직업은 이혼이 제일 많았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은행가,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연공 이렇게 돼 있는데 연공은 요즘으로 치면은 기술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도산업, 교수, 고용인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2순위로 이혼을 잘했고 제일 이혼은 안 하는 직업군 공장주, 목사, 목수, 광부, 기계공, 농부, 뒤에 기계공은 단순 노동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직업별 이혼 순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혼 원인으로 지금 적어놓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면 제일 많은 게 폭악이랍니다. 때리는 거겠죠. 50.2%가 때려서 이혼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도주입니다. 도주. 남자든 여자든 도망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33%입니다. 폭악하고 도주가 합쳐서 거의 83%가 되네요. 그 다음에 무식, 이거는 8.4%. 간음,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거죠. 3.5%. 그 다음에 음주가 3%고요. 금고, 이거는 징역 가는 거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0.8%. 별거 0.5%. 불법 이혼 0.5%. 이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불법 혼인에 의해서 이혼되는 게 0.4%이고 사기 결혼 때문에 이혼하는 게 0.2%나 됐답니다. 그러니까 천상이 천 그룹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중에 2명의 짝은
사기 결혼이라는 거죠. 0.1%. 그 다음에 이제 퍼센티지에 들진 않지만 정신 이성이나 그 다음에 성격 차이 이런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됐답니다. 그러면은 1908년에서 1922년 사이에 우리나라 이혼의 통계를 봅니다. 이건 비율이 아니고 총 건수입니다. 건수. 학대하고 모욕하는 게 1180이고 악의 6이 그러니까 그냥 뭐 놔두고 돌아가지 않는 거죠. 요게 471. 그 다음에 파렴치 죄를 진 사람 363. 그 다음에 생사불명. 그 다음에 이거는 253. 일제강점기니까 생사불명이 많았겠죠. 그 다음에 직계존속에 대해서 학대 모욕한 거. 이거는 뭔가 아마 직계존속에 대해서 직계존속을 때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꼭 때린 아니더라도 학대 모욕 103. 또 직계존속으로부터 내가 받은 피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학대 모욕은 41. 그 다음에 죄를 진 거 39. 그 다음에 성격 차이 39. 성행 불량 그 다음에 39. 처해 간통 37. 빈곤 14. 정신병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자의 간통이 여기 나와 있지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참고해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조금 조사해 봤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이 47%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는 학대 모욕이 1180이고 부정은 퍼센테지 안에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데 요즘은 배우자의 부정이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은 거 이게 25%나 됩니다. 그 다음에 유기한 거 그러니까 나와서 돌보지 않은 것 11.2%. 그 다음에 자기의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성이면은 처가죠, 처가. 그 남편이 내 부모를 막 이렇게 뭐 하거나 남편의 가족이 나의 부모를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경우도 6.3%나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년 이상의 생사불명 5.3%가 있고 기타의 사유가 5.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혼 원인 한번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혼인과 이혼의 분석이라는 1952년에 쓰여진 논문을 통해서 이 당시에 여러 가지 혼인과 이혼에 대한 통계를 봤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 말대로 이 가정이 사실은 전체 사회사상, 정치나 경제보다도 더 우리가 신경 써서 연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요즘처럼 결혼이 줄어들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 이런 것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 가정에 대한 사회학적인 심리학 철학적인 연구가 사실은 거의 돼 있지 않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사실은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 가서 외국의 사례들을 어떻게 짜집기를 잘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회학 이렇게 교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현상을 심층 분석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겠죠. 그 외국에서 해놓은 자료 굉장히 많은데 그것만 해도 차고 넘치는데 돈 들여서 무슨 연구 뭐 이런 어떤 관점인지 몰라도 실제로 사회학자 중에서 진짜 어떤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를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것은 외국에서의 연구 자료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사회학자 교수가 나타나서 이걸 조금 일찍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진 사회학자가 등장해서 이 가족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이 1952년 9월 사상 창간 후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